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일요일 새벽 시간 벌써 타고 왔네요. 하여튼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돌고 도네요. 돌고 돌면서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주 미세하게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자기가 인지를 잘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한참 지난 후가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구나 뭐 느낄 거고, 나이를 먹으면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아. 시간이 상당히 빨리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신경 안정제. 과연 뭘까요? 신경 안정제. 인간이 무의식을 최초로 발견한 심리학자이자 20세기 사상기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인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현대과학은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솝우화 속에 보면은 이솝우화, 이 북풍과 태양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북풍과 태양. 북풍은 거센 바람으로 나그네의 그 외투를 벗기려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태양은 따스한 햇빛을 이제 비춰가지고 나그네의 외투를 이제 벗게 하는 겁니다. 이 다정함의 힘이란 생각보다 강력하더라고요. 돈과 힘으로 올려도 바꿀 수 없던 사람이 따스한 그런 말 몇 마디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을 만큼 깊은 시리에 빠진 사람이 따스한 말 몇 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차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따스한 말 한마디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따스한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 따뜻하고 다정한 그런 말 한마디는 그 어떤 신경 안정제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진정시키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말 한마디, 이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관련된 이야기도 있던데,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수 여력이 한 6조에서 한 7조 원 거량 남았다고 분석하는 증권사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이 연구원이 지난 방송에서 보니까 연기금 수급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국내 증시에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지난해 해외 채권, 국내 채권, 대체 투자 모든 자산이 증가를 했는데 국내 주식만 비중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의 연기금의 그 수급 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도 기간 동안에 샀는데 그 매수인은 기재부 연기금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국내 3대 연기금 전체 합산이 1200조라고 하대요. 올해 목표 비중에서 국내 주식은 계속 줄어든다. 작년 목표가 15.1%에서 올해 목표가 14.9%인데 14.9%, 이제 그거 대비 작년 말에 보니까 11.9%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전술적인 자산 배분 허용 범위로 본다면 2%인데 1%포인트가 이탈됐다고 하죠. 이것은 기계적으로 채워야 하는데 1200조 원을 고려하면은 1%포인트는 한 12조 정도, 12조라고 언급을 하죠. 지금 5조 7천억 샀다면서 아직 7조 원가량 여력이 남았다고 합니다. 올해 그 시총 순서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비롯해서 조선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건설도 바닥이고 기대감이 있어서 현대건설 등을 많이 사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의 서열 6위, 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서열 6위 총리인가 이 사람이 부총리네요. 총리는 아니고 부총리인데 중국 공산당 고위급 간부죠. 현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측 전략의 견제구를 날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되더라. 중국의 관영신화통신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네요. 딩시샹 국무원 부총리가 지난 14일에서 16일 중국의 북서부 산시성을 이제 시찰하죠. 산시성 시찰을 했고 그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했어요. 중국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이 이 공장을 찾은 건 2019년 이 서열 2위죠. 서열 2위인 리커창 당시 총리의 방문 이후로 6년 만입니다. 딩 부총리는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입니다. 이렇게 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정책은 대외 개방이다. 이 보호주의 역류가 거세질수록 우리의 개방 확대 의지는 강해진다고 하죠. 이어서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인기가 없다. 중국은 각국과 협력을 해서 상호 보완적인 수혜를 누리고 윈윈하는 결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겨냥해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발표가 다음 주 예고된 상황인데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직격탄을 받게 될 삼성의 시안 공장을 찾아가지고 미국의 관세 전쟁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냈네요.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차지합니다. 40%. 그 상호관세에서 면제된 낸드, 이 낸드는 반도체 관세 발효 시 관세 전쟁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가 관세 협상국들한테 상호관세 경감 조건으로 중국 경제를 고립시키는데 동참할 것을 약속받기로 계획 중이라는 미국 그 현지 언론 보도를 의식한 행동 같아요.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협력해도 품목관세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가지고 다른 국가들과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의 견제구를 날린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HBM용 핵심 장비죠. TC본더, 이 공급업체인 한미반도체의 엔지니어 철수 사태를 해결하려 관계 개선에 힘을 쏩니다. 19일 갖겠다니까 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에 한미반도체와의 갈등 양상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직접 찾아서 협력 관계 회복을 모색했고 하이닉스는 HBM 생산 현장을 떠난 한미반도체 엔지니어들의 그 복귀와 추후 장비 구매 등을 논의한 것 같습니다. 기 관계자는 SK하고 한미가 HBM 제조 장비의 업그레이드하고 5세대 제조용 TC본더 추가 발주 등을 협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이천 캠퍼스에 HBM 제조 라인에 파견된 60명가량의 엔지니어들을 철수시켰어요. 올 들어서 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하나세미텍 여기에 420억 그 규모의 TC본더 14대를 주문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TC본더는 여러 개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하이닉스의 HBM 제조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의 그 퀄패스와 함께 공급망 다변에 나서다 보니 한미반도체에 불만이 폭발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는 HBM3 8단 생산까지 대다수 TC본더를 한미반도체 제품을 납부받아 나섰었는데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12월 하나세미텍을 상대로 기술 유출하고 특허침해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미 측이 엔지니어 출석뿐 아니라 장비 가격을 28% 인상하겠다고 하이닉스에 통보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슈퍼을이라는 위상을 확인시키기도 했고 실제 하이닉스의 그 생산 라인에는 한미반도체 장비가 여전히 많은데 HBM 생산 설비를 불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측 엔지니어 철수가 장기화되면은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ASMPT나 그 하나세미텍 제품이 대체제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 장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다만 그 하이닉스의 단단히 뿌리 난 한미반도체가 TC본드를 삼성전자 HBM 제조 라인에 공급하게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네요. 삼성은 현재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하고 일본의 신카와의 TC본드를 쓰네요. 현재 삼성과 그 세메스, 그 신카와 간 삼각 협력이 공고한 데다가 한미반도체가 세메스하고 특허 분쟁을 벌인 과거도 있어서 삼성과 한미 간의 전격적인 동맹 관계 구축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 HBM을 생산 중인 미국 마이크론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간의 최근 갈등 양상을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도
HBM3의 8단, 12단 양산을 위해서 한미번드도 70원들을 다소 구매한 바 있고, 또 다른 각계 관계자도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HBM 공급망을 둘러싸고 공동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